로빈훗의 모험. 숲의 용사들. 오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2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때 노팅엄과 이웃한 아름다운 숲 셔우드에는 용감한 사나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셔우드 숲 깊이 숨어 살며 활 쏘기, 창 던지기, 칼솜씨를 익히며 지냈습니다. 이들 모두는 나라에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셔우드 숲 부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빈후드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빈후드가 셔우드 숲에 숨어 살게 된 것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록스레이 마을에 잘생기고 활 잘 쏘는 앵글로색슨족의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18살 때의 일입니다. 노팅엄의 장관이 활쏘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면 맥주 한 통을 주고 살림관으로 뽑아준다는 소식이 록스레이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활과 화살을 챙겨 마을을 떠나려던 로빈후드를 여자친구 마리아는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떠난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노르만족의 세상에서 앵글로색슨족은 죄인이 되거나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빈후드는 반드시 성공하여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노팅엄으로 떠났습니다. 로빈후드가 셔우드 숲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국왕의 숲을 지키는 10서너 명의 살림관이 커다란 참중나무 아래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빈후드를 보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이 꼬마, 장난감 같은 활을 메고 어딜 가는가? 로빈후드는 화가 치밀었지만 얼른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로버트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로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지금 노팅엄의 활쏘기 대회에 가는 길입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저도 살림관이 되고 싶습니다. 살림관은 아무나 되는 줄 아나? 정말 턱없는 꿈을 갖고 있군, 건방진 녀석 같으니. 로빈후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좋습니다. 나하고 활쏘기 내기를 합시다. 당신들은 돈을 걸고 난 목숨을 걸지요. 그때 마침 가까운 곳에 한때의 사슴이 두리번거리며 멈춰서 있었습니다. 로빈후드는 활에 화살을 매겨 제일 앞에 있는 사슴을 향해 당겼습니다. 화살은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가 맨 앞에 있는 사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주머니를 내놓으시죠. 로빈후드가 내기를 한 살림관에게 손을 내밀자 그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내기에는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네가 죽인 사슴이 누구의 것인 줄은 알겠지?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로빈후드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이 숲에서는 영국 국왕 이외에는 사슴을 잡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귀를 잘리는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을 붙잡아라! 그 순간 로빈후드는 숲 오솔길로 재빠르게 몸을 날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잽싸게 돌아서면서 활에 화살을 매겨 힘껏 당겼습니다. 짤막한 비명소리와 함께 살림관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살림관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로빈후드의 모습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편 로빈후드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셔우드 숲 깊숙이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200파운드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후 1년 뒤, 그는 셔우드 숲에 숨어 사는 100명이 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빈후드와 비슷하게 잔인한 노르만의 법을 위반한 죄를 짓고 숲으로 숨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셔우드 숲을 지날 때는 푸른 옷을 입은 악마 같은 산적들을 조심해야 한다. 탐욕스러운 귀족이나 돈 많은 지주,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로빈후드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빈후드와 그의 부하들은 혹독한 세금과 벌금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셔우드 숲을 지날 때는 그들을 반드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거둬들인 재산을 빼앗아 돌려주었습니다. 이리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영웅이 된 로빈후드와 그의 부하들은 유쾌한 사람들이라 불리며 영국 전 지역으로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리틀 존과 레드 윌을 만나다. 노팅엄의 장관은 현상금 200파운드를 걸고 로빈후드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1년 전 로빈후드의 화살에 맞아 죽은 살림관이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장관은 더욱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장관이 로빈후드의 체포대로 활 잘 쏘는 궁수들을 뽑아 셔우드 숲으로 출정시키자 로빈후드의 용사들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적들은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고 이에 숲의 용사들은 활을 쏘며 맹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막기에는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숲의 용사들은 반스텔 숲까지 쫓겨 들어갔습니다. 장관의 궁수대가 끝내 토벌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숲의 용사들은 셔우드 숲으로 돌아와 용사들을 모으기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로빈후드는 혼자 숲의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조그만 개울가에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좁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로빈후드가 다리를 건너려고 걸음을 내딛는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좁은 외나무 다리 한가운데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런 데는 힘이 센 사람이 먼저 건너는 법이오. 로빈후드가 말했습니다. 날 보고 돌아가라고? 너야말로 돌아가라. 힘이라면 나를 당할 자가 없다. 맞은편에 몸집이 큰 사나이가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채 소리쳤습니다. 로빈후드가 활에 살을 매겨 겨냥하자 사나이는 몽둥이로 겨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숲으로 뛰어가 몽둥이를 만들어 온 로빈후드는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허리를 사정없이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치고 맞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상대방이 머리 위로 몽둥이를 내리치자 로빈후드는 얼른 몽둥이를 들어 막아냈습니다. 순간 로빈후드의 몽둥이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나이는 로빈후드를 훌쩍 들어 개울로 쳐넣어 버렸습니다. 면목은 물을 먹은 다음에야 물 위로 떠오른 로빈후드는 겨우 위로 기어 올라와 허리에 뿔고동을 불었습니다. 뿔고동 소리를 듣고 많은 부하들이 뛰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겨뤄 훌륭하게 이겼다. 로빈후드는 사나이를 향해 섰습니다. 여보게, 어떤가? 우리와 함께 지내지 않겠나?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나는 지금 로빈후드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여보게, 자네가 개울에 처박은 사람이 바로 그 로빈후드네. 사나이의 눈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커다랗게 되었습니다. 부탁일세, 나도 함께 있게 해주게나. 나는 존 리틀이라네. 자네는 보면 볼수록 리틀이구만. 조그만 게 마치 아기 같단 말이야. 이보게, 존 리틀이 뭔가? 지금부터 리틀 존이라고 하세. 익살꾸러기 윌 스타트레이의 말에 존 리틀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그 커다란 몸집을 움츠리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편이 되었으니 멱을 감겨주어야지. 결국 존 리틀도 로빈후드처럼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고 그때부터 이름도 리틀 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들의 거처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리틀 존의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참나무 아래에 불을 피워 사슴 고기를 구웠고 맥주 거품이 넘쳐흐르는 큰 통도 준비했습니다. 리틀 존은 부두목이 되어 로빈후드의 오른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로빈후드와 리틀 존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숲길을 걷던 두 사람 앞에 14마리의 사슴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로빈후드와 리틀 존은 마주보며 웃고 나서 활통에서 활을 뽑았습니다. 저쪽 좀 보게. 리틀 존이 가리킨 곳에는 새빨간 옷을 입은 젊은이가 긴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살을 매겨 사슴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슴 대장이 목을 쳐들고 다른 사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슴떼는 대장 사슴을 에워싸고 흙을 박차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로빈과 존은 아깝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순간 사슴대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화살로 대장 사슴의 다리를 쏘아 쓰러뜨렸습니다. 자기가 잡은 사슴을 조사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로빈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솜씨로군. 어때? 내 부하가 되지 않겠나? 젊은이는 로빈을 살림관으로 알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로빈은 문득 젊은이의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가 난 것처럼 꾸미며 재빨리 활에 살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림관 녀석,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내뱉는 말과 동시에 젊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로빈이 있는 곳에서 멀찍이 물러서며 화살을 매겨 겨누었습니다. 활 시위가 꽂히면 두 사람 모두 무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봤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대신 칼로 한번 겨뤄보도록 하지. 로빈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널따란 평지로 자리를 옮긴 뒤 칼을 빼들고 마주섰습니다. 싸움은 시작되고 두 개의 칼은 번갯불을 튀겼습니다. 싸움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로빈이 풀밭에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순간 젊은이의 칼이 세차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로빈은 얼른 방패를 들어 막았지만 머리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피가 눈으로 흘러내려 로빈이 위태롭게 되자 존이 급히 뛰어나와 덤비려 했습니다. 그만두게나 존. 우린 최선을 다해 싸웠어. 상대를 바꿔 싸우는 것은 숲의 수치네. 두목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
이 녀석이 로빈후드를 해치웠다고 자랑하며 다닐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로빈후드라고? 헤어진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로빈, 나야, 윌 거무엘. 아니 네가 정말 윌이란 말이야? 윌 거멜은 로빈후드의 사촌으로 노르만 귀족의 계략에 속아 요리사를 죽인 죄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반역자가 된 그는 지금 로빈을 찾아다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윌, 네 이름도 바꾸는 게 좋겠다. 넌 빨간 옷을 입고 있으니 이제부터 레드윌이라고 하자. 로빈후드와 윌 거멜은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별난 수도사.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겨울 동안 셔우드 숲의 사람들은 화롯불에 둘러앉아 싸움 얘기를 하거나 몰래 고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뜀박질과 높이뛰기 연습, 그리고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 누가 500걸음 떨어진 곳에서 국왕의 사슴을 쏠 수 있겠는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모두 사슴을 찾아 나섰습니다. 풀밭에 있는 한떼의 사슴을 보고 로빈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리틀 존이 무섭게 대장 사슴의 가슴을 깊이 꿰뚫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솜씨야. 존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는 천리만리라도 찾아가겠네. 로빈의 말에 레드윌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방 파운틴 수도원에 별난 수도사가 있거든. 걸려들기만 하면 두목과 존이 함께 덤벼도 당해내지 못할 거야.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시험해보겠어. 그 수도사를 끌어들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로빈은 혼자 말을 타고 파운틴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말에서 내려 아름다운 경치에 홀린 듯 서 있던 로빈은 개울가에서 수도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허리에 칼과 방패를 차고 그 위에 수도사의 옷을 짧게 해서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성경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우면서 개울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구냐? 동정을 살피는 자가 썩 나오거라. 수도사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나갈 테니 칼을 거두시오. 신부님, 파운틴 수도원의 돼지 수도사를 아십니까? 알지. 저 개울만 건너면 누구라도 그 수도원을 찾을 수 있어. 개울을 건너려면 옷이 적겠군요. 신부님이 저를 좀 업어서 건네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발끈 화를 내는 수도사에게 로빈은 재빨리 화를 겨누었습니다. 젊은 친구, 돈을 탐냈다면 목표를 잘못 정했네. 난 무일푼이니까. 수도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부님, 절 업고 개울가 저쪽으로 건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도사는 얼굴을 한번 찡그리더니 로빈을 등에 업었습니다. 수도사는 철벅철벅 개울을 건너 건너편 기슭에 닿았습니다. 로빈이 등에서 내려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억센 손이 목덜미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젊은 친구, 이번에는 날 다시 업고 저쪽으로 건네주게. 성경을 저쪽에 놔두었단 말이야. 어느새 날카로운 칼끝이 로빈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로빈의 등에 덥석 올라탔습니다. 로빈은 힘겹게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은 바위에 깔린 듯이 무거워서 물속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도사는 말이나 탄 것처럼 로빈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옆구리를 탁탁 차곤 했습니다.
로빈은 겨우 처음 떠나왔던 기슭에 닿았습니다. 수도사가 등에서 내리자 로빈은 발을 걸어 수도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사 위에 올라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날 업고 개울을 건넌다고 약속하시오. 수도사는 할 수 없이 다시 로빈을 업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깊은데 이르렀을 때 수도사는 몸을 흔들어 로빈을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헤엄쳐 나오든지 빠져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수도사는 성큼성큼 기슭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로빈은 세찬 물줄기에 떠내려가다 겨우 나무 뿌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로빈은 화가 나서 수도사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는 방패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로빈은 닥치는 대로 활을 뽑아 쏘아댔지만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칼을 뽑아들어 수도사를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은 다 지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로빈이 숨찬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보시오. 나에게 뿔고동을 3번만 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라면 뭐 좋을 대로 하시오. 로빈이 뿔고동을 3번 불자 푸른 옷을 입은 동지 3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내 부하들이오. 그럼 나도 휘파람을 3번만 불게 해주시오. 로빈이 끄덕이자마자 수도사는 휘파람을 크게 불었습니다. 순간 근처 동굴에서 사납게 지저대는 소리와 함께 3마리의 사나운 개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얘들은 내 부하들이요. 이제 양쪽 숫자가 같아졌으니 또 한번 싸워봅시다. 수도사는 씩 웃더니 개들에게 로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개들은 수도사의 명령에 따라 로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로빈은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도사는 이번에는 푸른 옷을 입은 3사람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개들이 달려들자 3사람 중 2사람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날아오는 화살을 입으로 받아 두 동강이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3마리의 개들이 활을 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뛰어가 소리를 치며 맴돌았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되었나? 여기서 윌거멜 도련님을 만나다니. 나무에서 로빈이 내려왔을 때 레드웰이 말했습니다. 내 사촌 로빈 후드예요. 지금은 함께 지냅니다. 수도사는 머리를 긁적이며 로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아이들의 노래로 많이 들어왔소. 어쩐지 힘이 세다 했소. 그런데 윌 도련님이 이 숲에서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로빈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아직 난 그 돼지 수도사를 못 만났단 말이야. 두목,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바로 두목 옆에 있으니까요. 아니, 당신이 바로 내가 하루 종일 찾던 그 사람이란 말이오? 그렇소. 덕수도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돼지 수도사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설교도 들을 수 없죠. 그러니 신부님이 일요일마다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으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지요.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여 턱수도사는
셔우드 숲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경의 딱한 사연. 그 후 한 달쯤 지난 더운 날이었습니다. 리틀 존과 레드 윌에게 로빈 후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부터 숲의 길목에 숨어 망을 보십시오. 귀족이나 주교라면 더 좋겠지만 기사라도 좋습니다. 정중하게 로빈 후드의 만찬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요. 존과 윌은 망보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나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증이 날 때쯤 기사 한 사람이 처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말고삐도 놓쳐버려 말은 제멋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처량한 기사라도 만찬에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의 주인이 당신과 만찬을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로빈 후드입니다. 기꺼이 가겠소. 얼마 후 그들은 로빈 후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2시간 동안이나 배고픈 걸 참고 있었습니다. 친절하신 로빈 후드 씨, 신의 축복이 당신에게 내리시기를. 식탁 위에는 빵과 포도주, 사슴불고기, 꿩고기가 든 파이와 만두 같은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저녁값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건 참 쉬운 일이오나 안타깝게도 내겐 단 10실링밖에 없소. 돈주머니는 말 한 장에 붙들어 매져 있소. 알았습니다, 정직하신 기사님. 그런데 당신은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기사는 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베리스델에 사는 리처드 경이요. 조상으로부터 넓은 영토를 물려받았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들 녀석이 랭커스터의 기사와 싸움을 하다가 기사와 마부를 베어 죽이고 말았지요. 나는 자식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돈을 모두 썼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세인트 메리 성당 대승정한테 영토를 저당 잡히고 400파운드를 빌리기까지 했지요. 내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토는 모두 대승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많던 친구들까지 등을 돌려버려 도와줄 사람조차 없다는 리처드 경의 말을 듣고 로빈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리틀 존, 금고에서 돈 부대를 가져오게. 리틀 존은 금방 돈 부대를 메고 와 리처드 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 경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로빈 후드와 그의 용사들은 리처드 경에게 새 옷과 말 한 장, 그리고 장화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12월의 오늘 숲의 큰 참나무 아래에서 돈을 갚아주십시오. 리처드 경과 리틀 존은 그 즉시 세인트 메리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대승정은 리처드 경의 넓은 영토가 자기 것인 양 기뻐하며 재판소로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리틀 존을 밖에 세워두고 리처드 경이 재판소로 들어왔습니다. 대승정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빌린 돈은 가져왔겠지요? 그게 그러니까 한 푼도 못 가져왔습니다. 리처드 경은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돈도 안 가지고 무엇하러 이 자리에 왔단 말이오? 며칠만 여유를 주십사고 부탁드리려고요. 옆에 있던 재판관도 대승정을 거들었습니다. 재판관님, 대승정 각하. 친구로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틀림없이 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나 대승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처드 경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았소. 당신들의 우정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이오. 리처드 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400파운드가 있소. 당신의 돈을 받으시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대승정을 뒤로하고 리처드 경은 재판소를 성큼성큼 나왔습니다. 활 쏘기 대회. 몇 달 뒤 리처드 경은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 400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은화살촉에 공작 깃을 단 화살 100개를 준비한 뒤 셔우드숲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리처드 경 일행은 한 마을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씨름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리처드 경은 구경꾼들 틈에 끼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씨름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윌이라는 몸집이 큰 사나이였습니다. 리처드 경은 그를 어디서 본 듯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로빈 후드를 만났을 때 함께 본 그리고 같이 대승정에게 갔던 그 사나이 리틀 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림관 휴버트가 씨름 상대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시합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리틀 존이 휴버트의 오른손을 붙잡더니 어깨에 둘러매고 한 바퀴 빙 돌려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시 해야 해. 반칙이야. 살림관들은 칼까지 빼들고 설침에 억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리틀 존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리처드 경도 칼을 빼들고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도 장사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경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리처드 경의 편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저 씨름꾼은 로빈 후드의 부하다. 한 구경꾼의 말에 살림관들은 다시 펄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리틀 존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는 새처럼 사람들 머리 위를 뛰어넘어 1등 상품인 말 위에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숲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살림관들은 그 뒤를 추격하며 소리쳤습니다. 리처드 경은 리틀 존이 무사한 것을 보자 흐뭇한 마음으로 약속했던 참나무로 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로빈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온 리틀 존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로 두목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아니었더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지요. 리처드 경은 빌린 돈과 보답으로 준비한 화살을 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화살이군요. 그런데 돈은 벌써 받았습니다. 조금 전 숲을 지나가는 대승정과 세이트 메리 성당 회계 담당 신부를 초대해 가지고 있던 돈 800파운드를 받았죠. 그 회계 신부 새파랗게 질려서 도망치는 꼴이라니. 로빈은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지 껄껄거렸습니다. 어느 날 로빈이 숲의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빨간 옷에 새털 모자를 쓴 젊은이가 하프를 뜯으며 춤추는 듯한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로빈은 그저 쳐다만 보았습니다. 다음날 로빈은 리틀 존, 매치와 함께 숲 길목에서 또다시 하프를 든 그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풀이 죽어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로빈 일행은 숲길로 뛰어나갔습니다. 젊은이는 한번 힐끗 보더니 얼른 칼을 빼들고 마주섰습니다. 우린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숲의 왕 로빈 후드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떠돌이 시인 아라나델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돈이 많은 기사가 나타났죠. 그는 늙고 목에는 혹까지 달린 불구자였지만 아가씨의 아버지가 돈 때문에 딸의 신랑감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네요. 내가 당신이 그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부하가 되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하프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로빈은 리틀 존에게 무엇라고 귓속말을 하고는 혼자 하프를 들고 성당으로 떠났습니다. 로빈이 성당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로빈은 하프를 뜯는 떠돌이 시인처럼 앉아있다가 큰 소리로 툴툴거렸습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신랑 신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당의 신부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식이 시작되면 하프나 뜯도록 하시오. 신부님, 저는 하프보다 더 잘 다루는 악기가 있습니다. 로빈은 허리에서 뿔고동을 꺼내 3번 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20명도 더 되는 젊은이들이 아라나델을 앞세우고 성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는 얼른 뛰어와 아라나델에게 안겼습니다. 늙은 신랑 기사는 벌벌 떨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윽고 아라나델과 아름다운 아가씨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쯤 노팅엄 장관은 몹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현상금을 내걸고 토벌대를 파견하고도 로빈 후드를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셔우드 숲 용사들의 세력은 커지고 그 이름은 영국 전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를 짜는 끝에 장관은 활쏘기 시합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관은 이 시합을 통해 반역자들을 잡아들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합에 1등을 하면 제일 가는 명궁으로 표창을 한다고 내세우면 분명 반역자들이 참가할 것이고 이때 바로 붙잡아 교수대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활쏘기 시합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셔우드 숲의 사람들은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붙잡힐 것을 대비해서 변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시합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합을 보기 위해 성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산림관과 병정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의 반역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수룩한 촌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웬일일까? 한 녀석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빨간 옷에 한눈이 찌그러진 초라한 사나이가 큰 활을 둘러매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합은 아무 제한이 없으니 거지건 장님이건 상관할 것 없지 뭐. 살림관들의 말에 사나이는 한쪽 눈을 치켜뜨고는 그대로 시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나이는 바로 로빈이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활솜씨가 두드러진 사람은 요크주에서 온 윌리엄이라는 이름 높은 명수와 여러 색깔의 옷을 걸친 이름도 알 수 없는 촌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윌리엄과 빨간 옷의 애꾸는 로빈후드 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로빈후드 패거리가 한 녀석도 나타나지 않는 건 뜻밖인걸. 그 녀석들도 알려진 것보다 소심하고 비겁한 자들이야. 장관의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로빈은 혼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만 남았습니다. 승부의 화살은 3개였습니다. 먼저 윌리엄이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 하나는 조금 빗나갔지만
뒤에 2개는 관역 한복판을 꿰뚫었습니다. 빨간 옷은 번개같이 빠른 솜씨로 3개의 화살을 연이어 쏘았습니다. 앞에 2 화살은 윌리엄이 쏘아 맞힌 화살을 관역에서 떨어뜨렸고 3번째 화살은 관역 한복판을 꿰뚫었습니다. 빨간 옷은 들끓는 환호 속에 장관으로부터 금깃 화살을 받았습니다. 영국 제1의 명궁, 산림대에 들어와 내 부하가 될 생각은 없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에겐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빨간 옷과 숲의 용사들은 구경꾼들 틈에 섞여 빠져나온 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가? 우리가 금깃 화살을 차지하지 않았나? 거기다 장관을 보기 좋게 한 방 먹였지. 그날 밤 장관은 대장들을 불러놓고 낮에 시합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금깃 화살이 날아와 장관 앞 식탁에 꽂혔습니다. 화살 끝에 편지가 꽂혀있네. 장관은 화살을 뽑아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실패했어. 또 당했구만. 장관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속은 거야. 빨간 옷을 입은 녀석이 바로 악당 로빈 후드였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악당들을 전멸시키고 말겠어. 포로가 된 장관. 그 무렵 런던에서는 헨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사자왕 리처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버팅엄 거리에는 로빈 후드의 목을 잘 나오는 사람에게는 300파운드의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와 반역자들을 토벌할 용사를 모집한다는 고시문이 나붙었습니다. 이를 본 기즈번의 가이가 잔인한 웃음을 띠며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검술에 뛰어났으나 난폭하고 잔인해 비겁한 가이 혹은 불황아 가이라는 나쁜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말가죽 망토를 걸친 가이는 장관에게 자신이 병사들보다 먼저 떠나겠다고 말하고 혼자 셔우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로빈은 어떤 기사와 싸워 형편없이 지는 꿈을 꾸고 이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꿈이란 바람 같은 것, 숲이나 산책하지. 로빈과 리틀 존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길을 걸었습니다. 저게 뭔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아니면 숲의 귀신인가? 로빈이 본 것은 목과 말갈기, 그리고 꼬리까지 있는 말가죽 망토였습니다. 존, 꿈이 아무래도 걸리니 저자는 내가 상대할게. 그동안 레드윌과 매치를 데리고 오게. 리틀 존은 로빈과 헤어져 다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뜻하지 않은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쪽에서는 레드윌과 매치를 포함한 8명의 동료들이 도망쳐 오고 있었고 그 뒤에 장관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살이 날아와 3명의 동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병정 한 사람이 레드윌에게 달려들어 창으로 찌그려 했습니다. 리틀 존은 힘껏 화살을 당겨 위기에 처한 레드윌을 구했으나 활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리틀 존은 달려오는 병정들을 맨주먹으로 때려 누이다가 5명이 달려드는 바람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로빈은 그 이상한 망토를 걸친 사나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근처에서는 내가 더 유명하니까 당신 이름부터 밝히는 게 좋을 것이오. 넌 상당히 강 큰 놈이로구나. 나는 기즈번의 가이다. 이 숲에 살고 있다는 로빈 후드를 만나게 해다오. 그건 쉬운 일이죠. 난 그자하고 잘 아는 사이거든요. 보아하니 당신도 상당한 사람 같은데 로빈과 시합이라도 할 생각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치우고 뿔고동을 불면 장관이 많은 상금을 가지고 달려오기로 되어 있다. 안내만 잘해주면 너한테도 금화 한 잎을 주겠다. 소원대로 로빈을 만나게 해주지요.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로빈입니다. 로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즈번의 가인은 날쌔게 칼을 뽑아들고 덤볐습니다. 로빈은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몸을 비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비겁한 놈 같으니 이 로빈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마. 가인은 처음부터 세게 공격해왔으나 차츰 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로빈의 칼이 가이의 코끝에서 번쩍이더니 뒤로 밀리던 가인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로빈은 칼을 내리고 가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가이가 일어나 필사적으로 덤벼들자 로빈은 그 기세에 뒤로 물러나려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이는 그 기회를 틈타 큰 칼로 로빈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칼은 로빈의 옆구리를 스쳤을 뿐입니다. 로빈은 잽싸게 몸을 일으켜 가이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가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로빈은 가이의 시체에서 말가죽 망토를 벗겨내어 걸치고 뿔고동과 화살도 간수했습니다. 로빈이 숲을 지나 언덕까지 내려왔을 때 숲의 동지들은 장관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리틀존은 참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정이 리틀존을 찌르려고 하자 로빈은 뿔고동을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자 장관이 알아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가이가 로빈을 처치했다는 신호야. 저기 말가죽을 입은 가이가 서 있네. 로빈은 일부러 유유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카카, 로빈후드는 저쪽 나무 아래 숨이 끊어진 채로 누워 있습니다. 참나무에 묶여있는 저놈도 제가 처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빈은 장관과 부하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 묶은 끈을 끊고 리틀존에게 가이의 활과 화살을 주었습니다. 로빈과 리틀존은 순식간에 화살을 쏘아 장관의 부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대담한 로빈의 태도에 숲의 반역자들이 일제히 습격해오는 줄 알고 모두들 다투어 도망쳤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진 장관은 정신없이 말을 차며 달아나다가 리틀존의 화살에 어깨를 맞았습니다. 장관은 화살 맞은 어깨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며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리틀존이 말했습니다. 두목, 날 노팅엄으로 보내주게. 도망친 장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오겠네. 찢어진 옷을 입은 리틀존은 한쪽 눈을 가린 절름발이로 변장하고 노팅엄 근처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시장 어귀에 붙어있는 활쏘기 대회 광고를 본 리틀존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활쏘기 시합에 나갈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더러운 비렁뱅이가. 너한텐 옥수수밭을 지키는 허수아비가 더 어울리겠다. 거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를 놀린 살림관을 들어올려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노여움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살림관은 일어나서 주먹으로 거지를 치려고 했습니다. 내 머리는 달걀 껍데기보다 단단하니 시험삼아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하여 거지와 살림관의 때 아닌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무서운 주먹에 살림관 힐이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리는 바람에 이 힘겨루기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몇 명의 살림관들이 칼을 들고 소리치자 구경꾼들은 이를 막아냈습니다. 우리 오늘 시합에서 이 사람을 응원하지 그래.
거지는 구경꾼들의 응원을 받으며 활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거지는 활쏘기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며 마지막 관문인 버드나무 맞히기에도 성공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겨우 나아 그날 처음 구경 나온 장관은 거지에게 부하가 될 것을 권했습니다. 거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새 옷과 좋은 말 한 필을 얻고 레이놀드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놀드는 활솜씨는 좋았지만 너무 게을렀습니다. 장관이 사냥을 나간 그날도 레이놀드는 늦잠을 자고 점심때쯤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요리사가 배고프다는 레이놀드의 말을 못 들은 척하자 화가 난 레이놀드는 요리사를 주먹으로 치고 차려져 있던 진수성찬을 닥치는 대로 먹어댔습니다. 그때 마침 힘이 세고 용감한 요리당번이 와서 레이놀드를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요리당번과 레이놀드는 1시간이나 싸웠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자. 너는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무사다. 그런 네가 이런 데서 접시나 닦고 있다니 내가 좋은 주인을 소개해주면 어떤가. 요리당번은 그 주인이 바로 로빈후드라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당장 셔우드 숲으로 데려가 주시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음식을 실컷 먹고 난 다음 장관의 창고를 부숴 금은 그릇과 돈 괴짝을 챙긴 뒤 숲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리틀 존이 요리당번과 함께 나타나자 로빈은 소리치며 반가워했습니다. 존은 역시 호걸이야. 존이 가져온 금은 그릇과 돈 괴짝도 마음에 들지만 장관까지 데려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문제 없지. 2시간만 기다려주시게나. 리틀 존은 로빈이 말릴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존은 장관의 사냥터로 갔습니다. 가카의 뒤를 쫓아 숲속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100마리도 넘는 큰 사슴떼를 만났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서 거기로 날 안내하게나. 장관이 허덕허덕 존을 따라가자 숲속 넓은 터에 푸른 옷을 입은 로빈이 서 있었습니다. 카카, 저기 큰 사슴을 보십시오. 존의 외침과 함께 로빈이 뿔고동을 불었습니다. 금세 수많은 사나이들이 활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지요. 100마리는 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그제서야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파랗게 질렸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듯 숲속에는 성대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 이 그릇들은 내 것인데 어떡해. 레이놀드, 네 짓이냐? 카카, 전 레이놀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리틀 존이라고 불러주시오. 포로가 된 장관은 맨 땅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로빈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1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해서 훌륭한 숲의 사나이로 만들어 보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이 저지른 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참나무 꼭대기에 매달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왕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돌보고 있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약속하겠네. 앞으로는 자네 부하들이 잡혀오더라도 반드시 돌려보내도록 하겠네. 로빈이나 그의 부하들은 아무도 장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빈은 장관에게 칼과 말을 내주어 노팅엄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왕과 숲의 왕.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갑자기 로빈이 노팅엄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리틀 존은 얼른 꾀를 내었습니다. 내기를 해서 두목이 이기면 성당에 가고 내가 이기면 숲속에서 기도하기로 하세. 로빈은 선선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내기는 건너편 기슭에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쏘아 맞히기, 먼 거리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활로 꺾기, 은화를 공중으로 던진 다음 쏘아 맞히기였습니다. 내기 결과는 2번을 이긴 리틀 존의 승리였습니다. 존, 그래도 난 성당에 가겠네. 오늘의 승부는 다음에 갚기로 하지. 신성한 활의 승부까지 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나?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다니 시끄럽네. 로빈은 갑자기 주먹으로 리틀 존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두목만 아니었다면 이 칼로 2 조각을 만들어 놓았을 텐데. 리틀 존의 말에 로빈은 곧 후회했지만 그대로 노팅엄 성당을 향했습니다. 로빈은 성당에 꿇어 엎드리자마자 리틀 존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셔우드 숲에서 붙잡혀 혼난 적이 있던 성당 신부가 곧장 장관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로빈은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사로잡혀 성당 맨 안쪽의 감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둣방의 로프는 굳게 닫힌 성벽을 넘어 셔우드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숲의 사나이들은 가슴속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틀 존은 매치와 함께 초라한 농부 차림으로 성문을 엿보고 있다가 말을 탄 신부가 나타나자 말 위에서 신부를 끌어내렸습니다. 신부가 칼을 휘둘렀지만 그보다 먼저 존의 칼이 신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신부는 장관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틀 존은 그 편지를 가지고 매치와 함께 런던의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노팅엄 장관으로부터 중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노팅엄 장관이 반역자 로빈 후드를 체포해 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짐은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구나. 어떤 힘이 그를 숲의 지배자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다. 왕은 리틀 존에게 노팅엄에 잡혀있는 로빈 후드를 데리고 오라는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리틀 존과 매치는 왕의 사신이 되어 장관에게 편지를 전하고 융숭한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로빈 후드는 다음날 런던으로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리틀 존과 매치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로빈 후드가 갇혀있는 감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감방지기를 처치하고 로빈을 구해 나오다가 그만 파수병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로빈 일행은 로프의 집으로 가서 창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세. 미리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해 두었네. 로프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와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런던의 리처드 왕은 로빈 후드 대신 노팅엄 장관의 사죄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왕은 자기를 속인 리틀 존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빈 후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짐을 속인 그 거인은 훌륭한 녀석이다. 그렇게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나이는 영국 전체를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나이는 영국과 자기의 두목을 바꾸자고 해도 틀림없이 자기 두목을 택할 것이다. 짐도 그런 충실한 부하를 두고 싶다. 그처럼 신뢰를 받는 로빈 후드가 어떤 인물인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며칠 후 왕은 셔우드 숲으로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로빈의 명령으로 모두 피했기 때문에 푸른 옷의 사나이들은 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실망해하는 왕에게 나이든 산림관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면 돈 많은 신부로 변장하십시오. 로빈 후드가 금세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날 왕은 산림관의 말대로 변장하고 셔우드 숲에 들어섰습니다. 숲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푸른 옷을 입은 건장한 사나이가 숲에서 나타나더니 이어 20명의 사나이들이 나타나 왕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숲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숲을 지나가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겨우 40파운드밖에 안 된다. 나는 왕을 모시고 왔는데 노팅엄에 머무르면서 준비했던 돈을 다 쓰고 말았거든. 왕을 모시고 온 분이시라고요? 저는 로빈 후드입니다. 그러시다면 가지고 계신 돈의 절반만 주시고 절반은 돌아갈 때 여비로 사용하십시오. 너는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구나. 내가 숲에 온 것은 너를 찾기 위해서야. 왕께서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시거든. 그래서 네가 안심하고 노팅엄으로 올 수 있도록 네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편지에 서명을 해주셨다. 리처드 왕이 편지를 꺼내자 로빈은 얼른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난폭하고 예의도 없고 왕에 대한 충성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신부님, 우리는 부정한 장관이나 욕심 많은 신부는 미워합니다. 하지만 용감하신 리처드 왕은 존경합니다. 신부님이 오늘 왕의 사신으로 오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숲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참 숲길을 돌아 들어간 일행이 확 트인 넓은 터에 이르자 로빈은 신부의 말을 참나무에 메고 뿔고동을 불었습니다. 순식간에 숲의 사나이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숲의 반역자들이 로빈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왕은 마음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로빈은 식사를 대접하고 활쏘기 시합을 열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셔우드 숲의 유쾌한 사람들의 뛰어난 솜씨에 리처드 왕도 그 부하들도 감탄했습니다. 관역으로 세운 긴 대는 모두 쪼개져 나가고 다른 관역인 장미꽃 화원은 마치 빨아들이기라도 하듯이 쑥쑥 화살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역 쏘아 맞히기에 실패한 사람은 수도사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이것이 숲의 사나이들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로빈 후드는 장미꽃 화환을 빗쏘고 말았습니다. 난 벌로 여기 손님 신부에게 때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로빈이 웃으며 말하자 수도사가 대꾸했습니다. 비겁합니다, 두목. 사치스런 생활에 살만 찐 신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쓰다듬어 주는 것이지. 그러자 손님 신부가 수도사의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만한 주먹을 가진 신부는 요즘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때리기 내기를 해봅시다. 제가 먼저 당신의 주먹에 맞겠습니다. 수도사는 무서운 기세로 손님 신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손님 신부는 쓰고 있던 두건이 뒤로 젖혀졌을 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손님 신부는 큼지막한 주먹을 들어 딱 하고 한 대 먹였습니다. 수도사는 벌렁 넘어지며 제주를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빈이 손님 신부 앞에 섰는데 역시 억센 주먹을 받고는 쓰러졌습니다. 둘러섰던 숲의 사나이들은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리틀 존이 신부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숲의 사나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리처드 경이 나타났습니다. 리처드 경은 달려오자 곧 말에서 뛰어내려 손님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평안하시옵니까? 로빈은 깜짝 놀라 모자를 벗고 풀 위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어 숲의 사나이들이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훌륭한 솜씨를 알고 숲속의 생활도 보았다. 몹시 마음에 든다. 어떤가? 로빈, 이제부터는 나의 부하가 되어 나를 도울 생각은 없나? 목숨을 바쳐 죽을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로빈과 함께 모든 숲의 사나이들이 리처드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리처드 왕은 로빈 후드에게 허팅턴 후작의 자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숲의 사나이들은 모두 살림관으로 채용했습니다. 로빈 후드는 리처드 왕을 충성으로 섬겼고 리처드 왕 또한 로빈 후드를 항상 옆에 두고 아꼈습니다. 그 후 리처드 왕은 사자왕답게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로빈 후드는 다시 셔우드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셔우드 숲에서 리틀 존과 함께 생활하던 로빈 후드는 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로빈 후드는 창가에서 그리운 듯 숲 쪽을 바라보다가 온 힘을 다해 활을 쏘았습니다. 내가 쏜 마지막 화살이 떨어진 곳 알겠나 존? 그곳에 내 활과 같이. 로빈 후드는 유언에 따라 그의 마지막 화살이 떨어진 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돌 아래 허팅턴 후작 로버트 잠들다. 그와 같은 훌륭한 궁수는 없었나니 사람들은 그를 로빈 후드라 불렀노라. 로빈 후드는 록스레이 마을에 잘생기고 활 잘 쏘는 앵글로색슨족 젊은이입니다. 그는 셔우드 숲을 지나다 그만 왕의 사슴과 살림관을 쏘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도망칩니다. 그 뒤 그는 많은 부하를 거느린 셔우드 숲의 왕이 되어 몸집이 큰 부두목 리틀 존과 사촌 레드윌, 그리고 파운틴 스토원의 턱스토사와 함께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활솜씨가 매우 뛰어난 로빈 후드를 비롯한 숲의 사람들은 욕심 많은 부자와 관리, 사제들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갖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로빈 후드는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은 로빈을 영웅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들을 모아 로빈 후드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하워스 파일입니다. 미국 출생으로 작가이면서 사파를 그리는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로빈 후드의 모험으로 작가로서 인정도 받았으며 그 후 많은 역사물들을 썼다고 합니다.